와.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유리창을 와. 돈 주고 닦는다. 여기 앉아서 봐요. 아직 전, 아직 후 안 보이다가 네. 시야가 달라지셨죠. 와. 와, 미쳤다, 진짜. 와. 롯데타워 보인다고 맨날 잘하는데 진짜 더 선명해졌어요. 마음의 80%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 안전에 너무 안녕하세요. 유리창 청소 전문업체 퍼스트케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연식이 30년 조금 넘은 아파트 유리창 청소 현장에 왔는데요. 지난 영상 중에 10년 동안 방치된 아파트 유리창 투명하게 바꿔보기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처음에 연락을 받고 견적을 설명드리면서 아파트를 검색했는데 1992년도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고객님께 아파트가 혹시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샤시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더니 너무 오랜 기간 방치를 해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대략 한 12년 정도 전에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도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제발 복층 유리 습기 하자,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청소를 하러 갔는데요.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 난간봉과 유리창 사이의 틈이 너무 좁고 대부분은 유리창을 거의 방치 수준으로 놔둔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유리창의 히스토리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의 과정이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너무나도 많은 게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됐지만, 고객님께서 지난 영상을 보시고 너무 시원하게 청소한다고 칭찬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구축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주면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외벽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리창에 페인트 자국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샤시의 구조들을 밖에서 바라보면 외벽이랑 처마의 길이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차가 좀 짧기 때문에 작업할 때 물 사용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에 있는 오염은 먼지보다도 오랜 기간 제대로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만큼 창문 상단부터 하단까지 전체가 다 물때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특히 창문을 앞에 가리는 게 없는 뻥 뚫려 있는 뷰라서 햇빛이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구조였고, 그로 인해서 외벽으로부터 타고 흐른 석회질이나 물때가 두껍게 고착되어 있었죠. 때문에 약품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밖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처마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량을 사용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상징과도 같은 이 알루미늄 난간봉은 역시나 유리창과의 틈이 너무 좁아서 작업하는데 장비가 간신히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그 테일로 대부분의 오염과 약품 과정을 거치고 자석 양면 닦기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샤시의 연식이 오래된 만큼 아쉽게도 약간의 유리 내부 습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서 유리 표면의 청소만으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아져서 너무나 다행이었는데요. 아무리 오래된 유리창이라 하더라도 유리 내부의 습기 하자가 아닌 유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데 있어 그나마 기회는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오염이 무색하게도 점점 창밖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원한 뷰가 펼쳐졌는데요. 왜 청소를 요청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깨끗한 날씨와 함께 선명해지니까 뒤에서 작업을 지켜보시는 고객님들의 감탄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고객님의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 같은 단지 내 주민분도 데리고 오셔서 저를 자랑해 주시는데 작업하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네요. 고객님께서는 이번에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시면서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다 보니까 자외선 차단 필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요. 필름을 붙이고 나서도 청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처럼 선명한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현장을 다녀봤을 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리 표면에 필름이 시공된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자석 양면 닦기 방식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필름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순수하게 버핑과 스퀴즈만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문제는 필름 표면에 이물질이 묻게 되었을 때입니다. 일반 유리처럼 날을 세워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지게 되고 작업의 난이도와 리스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스크래치는 막을 수 있지만 결국 원래 화면의 선명함을 조금 포기해야 합니다. 유리도 비슷해요. 자외선 차단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투명도와 관리 난이도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객님께서는 그 설명을 듣고 지금의 선명함을 유지한 쪽으로 결정하셨답니다. 실내 창문에 붙어있는 뽁뽁이, 겨울철 단열 때문에 붙여두셨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제거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래 붙여있었던 뽁뽁이는 유리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당겨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스크래퍼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긁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른 상태에서 바로 밀어내지 않는 것인데요. 뽁뽁이를 건조한 상태에서 밀게 되면 잘게 부서진 조각들이 가볍게 흩날리면서 사방으로 날아다니게 됩니다. 창틀 틈이나 주변 가구 위로 들어가서 오히려 정리와 청소가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윤활제 역할을 하는 세정제를 충분하게 분사를 해줘야 됩니다. 세정제가 스며들면서 뽁뽁이가 물을 머금으면 무게가 생기고 부스러기가 흩날리지 않고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스크래퍼를 일정한 압력을 주면서 날이 부드럽게 유리면을 타고 지나가면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작업 전에는 창문 하단에 보양지를 먼저 깔아두는데요. 아래로 떨어지는 잔여물들이 보양지 위로 모이도록 한 다음에 작업이 끝나면 보양지째로 한 번에 정리하게 되면 제거와 마무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긁어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직접 긁어보면 사각사각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걸리는 소리가 난다면 유리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특히 외벽 도색을 했던 건물의 경우 예전에는 롤러 작업보다는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도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날린 페인트 분자 입자들이 외벽과 인접한 유리면에 고르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을 비춰보거나 날을 살짝 대보면 표면이 거칠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건식으로 바로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 윤활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세정제가 유리 표면과 페인트 입자 사이에 스며들면서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스크래퍼 날이 튀지 않고 부드럽게 밀려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각도와 압력으로 한 방향으로 천천히 긁어내주면 미세하게 붙어있던 도장 입자들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 창호 주변에는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심코 날을 깊게 밀어 넣으면 실리콘이 찢어지거나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